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기출문제에 대해서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대상자가 해질녘만 되면 집에 가야 한다며 나를 왜 여기에 가둬놓았냐고 집에 보내달라며 울고 계실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손을 잡아주고 옆에 함께 있어준다입니다. 자, 선생님, 치매 문제는요. 기서인지 재가인지 아니면 밤인지 낮인지를 구분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 가지. 치매는 24시간 치매가 아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에게는 묻지도 말고 설명도 하지 말고 설득하지 마라. 관찰해라. 두 번째는 치매 환자는 하고 싶은 대로 하고로 돌아. 세 번째는 관심을 따르는 곳으로 돌려라. 하지만 치매 환자는 인격적으로 존중해라. 자,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인격적으로 대해라. 자, 예를 들면 어머니 저 왔습니다 하는데 아이고 우리 딸 왔나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예 어머니 딸 왔어요 할 게 아니고 요양보호사는 딸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는 뭐다? 아 어머니 저는 딸이 아니고 어머니를 돌보러 온 요양보호사입니다 하면서 요양보호사임을 밝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우리 인격적으로 뭐 딸이 요양보호사가 딸이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인격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한테 정확한 정보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아무리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고 하고 싶은 대로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의 감정을 읽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분이 공격적인 행동을 하거나 불안한 행동을 했을 때 어머니의 감정을 왜 그런지를 제가 압니다. 받아들입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수용하는 감정이 그런 표현이 있으면 그게 정답이다. 어머니의 감정을 먼저 충분히 이해하니까 어머니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하세요. 편안하게 마음을 먹으세요. 왜 그런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그게 정답이다.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설이다. 시설에서 석양증후군이다. 자, 석양증후군은 치매 환자가 낮에는 유순한데요. 저녁 8시, 9시 해질녘이 되면 불안해지면서 혼란스러워지면서 뭔가 의심, 우울한 증상이 보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밤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커튼을 치고 되도록이면 좀 밝게 조명을 끄지 않으면서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 약간 불안해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혼자 두는 것보다는 옆에 누군가와 같이 있어주는 게 좋다. 그래서 시설이다 보니까 요양보호사님들이 옆에서 같이 있어준다, 손을 잡고. 그럼 만약에 집이다, 제가다, 그러면 어떤 게 좋냐? 애완견을 키운다. 애완동물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한다.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해질녘에는 대상자와 함께 있는다. 좋아하는 소일거리를 준다. 하지만 이런 분이 저녁 8시, 9시에 돼서 불안해하고 자꾸 나가려고 한다고 해서 신체적 제한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낮 시간에 움직이거나 활동을 하게 해서 되도록이면 저녁에 피곤하게 해서 주무시게 하자. 그래서 밖으로 데려가 산책을 한다. 낮 시간에는. 그래서 낮에 에너지를 쓰게 해서 되도록 밤에는 좀 피곤해서 일찍 주무시게 하는 게 좋다. 따뜻한 음료수, 등 마사지, 음악 듣기를 제공하자. 텔레비전을 켜놓거나 조명을 밝게 해서 되도록이면 저녁 8시, 9시 시간을 저녁이 되면 불안해하니까 그 시간이 잘 모르게 눈치채지 않게끔 커튼을 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자.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치매 문제가 나오면 시설인지 재간지 밤인지 낮인지 이런 걸 조금 구분하셔야 된다. 그래서 시설이기 때문에 손을 잡아주고 옆에 함께 있어준다. 자, 이런 게 되겠습니다. 노인의 인권. 대상자가 개별화된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면서 치매 대상자가 인지자극 훈련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건강권에 대한 설명이죠. 자, 선생님, 우리는 노인은 여러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주거권도 있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고요.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서비스 접근성이 높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거권에 해당하죠. 인간 존엄권 및 경제 노동권이 있습니다. 외부인으로부터 인격적 존중을 받을 권리, 종사자와 동료 노인으로부터 인격적 존중을 받을 권리, 개인적인 스타일을 유지하고 영위할 권리,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처우를 받을 권리, 개인 재산과 금품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노인 장기요양 보험급여, 비급여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 개인의 의사가 반영된 장제 서비스를 받을 권리, 강제 노동을 거부할 권리. 자, 이런 권리는 인간 존엄권 및 경제 노동권에 해당되겠습니다. 정치, 종교, 문화, 생활권도 있습니다.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을 보장받을 권리,
투표권을 행사하고 비밀투표를 원칙을 보장받을 권리, 종교 선택과 변경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종교 의식의 참여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 다양한 여가 및 문화생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시설 내 여가 및 문화생활 매체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 시설 외부 여가 및 문화생활 참여기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 이런 권리들은 정치, 종교, 문화생활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교류 소통권이 있거든요. 공동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생활의 권리가 있고요. 가족과의 교류 및 협력에 대한 권리, 외부 활동 참여에 대한 권리, 동료 노인에게 존중받을 권리, 종사자를 존중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결정권이 있습니다. 입퇴소 과정에서의 자기결정권, 서비스 선택 및 변경 시의 자기결정권, 정보통신생활의 권리, 사생활보호 및 비밀보장의 권리, 생활보충 및 민원 처리에 관한 권리, 이성교제 및 성생활 및 기호품 사용에 관한 권리. 자, 요런 것 자기결정권이 있습니다. 최근에 자기결정권이 주로 시험에 잘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설명하는 장기요양 이용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단계는 생일. 자,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 대상자분이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때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절차. 자, 저희 어머니가 등급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제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자, 제가 센터에 서비스 신청을 하겠죠. 그때 방문해서 할 수도 있지만 전화로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방문 상담을 하든지 전화로도 접수를 합니다. 자,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방문 상담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서비스 계획을 제공을 하려고 하면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떻게 수립을 하냐? 대상자의 기능 상태 평가와 욕구 평가, 그 다음에 서비스 목표를 알고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저희 어머니가 대상자라고 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자, 등급을 받을 때 장기요양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을 받았을 겁니다. 장기요양 인증서에는 저희 어머니가 등급이 몇 등급인지 당일 유효기간이 나와 있겠죠. 그리고 이용 가능한 급여의 종류와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방문 요양이 몇 시간이다, 목욕이 주일에 몇 회가 될 거라는 그 내용이 있을 거고,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에는 총 한도액과 본인 부담액과 그 다음에 그 급여의 종류 횟수와 비용이 나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기능 상태 어디까지가 가능하며,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뭘 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서비스의 목표가 있는지 욕구 평가를 해야 되겠죠. 욕구 사정. 그런 거에 근거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방문 요양을 하루에 몇 시간을 하고 싶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수립할 때는 대상자의 기능 상태 평가와 욕구 평가, 서비스 목표를 알아야 된다.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뭐다?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을 해야 된다. 계획을 수립했을 때 그것이 대상자와 제가 센터자, 그러니까 장기요양 기관장이 모두가 만족해야지만 계약을 체결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서비스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을 했으면 모니터링을 실시를 해서 만족스러우면 계속 서비스를 받는 것이고, 아니면 종료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장기요양 서비스는 다른 거와 다르게 계획을 먼저 세우고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선생님들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먼저 세우고 계약을 한다. 계획을 세울 때는 대상자의 기능 상태와 욕구 평가와 서비스의 목표를 세운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방문 상담을 하자. 계획을 세우자.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자. 서비스를 제공하자. 그리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비스 종료, 계약 종료를 하든지 계속하자. 욕구평가가 뭐냐?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사회 환경적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대상자의 상황을 평가하는 것이다. 자, 서비스의 신청 및 상담에 보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장기요양 기관에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인적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에 대해서 선생님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제가 앞부분에 설명을 했습니다. 중증 인지 기능 장애 대상자가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활동은 자, 중증 인지 기능 장애죠. 중증 인지 기능 장애 대상자는 악기 연주학입니다. 자, 선생님, 인지 기능 문제가 없는 대상자인 경우에는 선생님, 대표적으로 뇌경강 일기쓰기입니다. 뇌경강 일기쓰기는 진압력과 단기 기억에 도움이 됩니다. 뇌경강 일기쓰기라도 우리는 뭐다? 내가 쓴 일기에 대해서 대화를 한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날짜 계산하기, 계산력, 기억력에 도움이 됩니다. 얼구 삼행시, 얼구 삼행시는 기억력, 장의력, 언어 능력, 집행 기능에 도움이 되고요. 손가락 낭독회는 주의 집중력, 억제력, 손근육 정진에 도움이 된답니다. 경적 치매 대상자는요. 여러 가지 단어 말하기, 이것은 언어의 유창성과 자발성에 도움이 되고요. 그림과 숫자 짝지어 기억하기는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된답니다. 손 모양 똑같이 만들기는 운동 능력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손동작 훈련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물건 보며 과거 예상하기, 똑같이 그리기, 점선으로 옮겨 그리기, 선 따라 그리기 이런 것들은 경적 치매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중증 치매 대상자는요. 흩어진 낱글자 단어 만들기 이런 것들은 언어 및 기억, 관리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악기 연주하기, 주의력, 손근육 기능, 표현력, 기억력 향상, 우울증,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인사말 연결하기, 언어적 자극, 타인과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지 기능 문제가 없는 대상자는 일기 쓰기, 경적 치매 대상자는 여러 가지 단어 말하기, 이건 언어의 유창성, 중증 치매 대상자는 악기 연주하기, 대표적으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파킨슨병의 특징, 파킨슨병은 안정시 떨림, 행동 느려짐, 경직 등의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퇴행성 질환이죠. 신경퇴행성 질환이라 신경세포들이 어떤 원인에 의해 소멸되어서 뇌 기능이 이상을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주로 도파민 물질의 분비장애죠. 그래서 뇌졸중, 중금속, 약물 중독, 다반성 신경계 위축증, 특히 뇌퇴행성 뇌질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특징은 안정시 떨림과 근육 경직이다. 그래서 근육 경직이 오다 보니까 관절과 근육이 경직되지 않도록 규칙적인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걷기, 수영, 체조, 요가, 실내 자전거, 아쿠아로빅 이런 게 좋답니다. 특히 변비 예방 이런 게 좋다. 지속적인 약물 복용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요. 무표정한 얼굴, 작은 목소리, 처진 어깨, 구부정한 자세, 안정시 손발 떨림, 관절이 굴곡되고 뻣뻣해진다, 종종 그려, 다리가 끌린다.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규칙적인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이 필요한 질환은 뭐냐? 파킨슨 질환이죠. 선생님, 파킨슨 질환은 뭐다? 항파킨슨 약물은 성적 욕구는 올리지만 성기능은 향상시키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자, 파킨슨병에서 주의할 약물, 소화제, 항정신성 약물, 안정제, 편두통, 어지럼증 치료제는 파킨슨병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치료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복용 전에 의사와 상의한다. 자, 이런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핵약을 복용 중인 대상자의 주의점. 결핵약은 간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한다. 자, 폐결핵. 폐결핵은 결핵균이 폐에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관련 요인은 뭐겠습니까? 결핵균의 호흡기 감염, 알코올 또는 약물 중독, 영양 부족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 당뇨병, 악성종양, 만성 심부전과 같은 만성 질환이 악화돼서 스테로이드와 같은 면역 억제제 사용이죠. 선생님, 결핵 감염 예방을 위한 기침 예절 굉장히 중요하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코와 입을 휴지나 손수건으로 가린다. 휴지나 손수건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소매로 가려라. 사용한 휴지는 휴지통에 버리고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이 씻는다. 일회용 마스크는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교환해라. 재활용하면 안 된다. 보호자분이 일회용 마스크를 재활용하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된다? 효과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재활용하면 안 된다고 보호자분한테 설명을 해야 되죠. 선생님, 폐결핵에서 우리는 뭐다? 요양보호사가 폐결핵 환자와 접촉을 하면 2주에서 한 달 이내에 우리는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 가서 엑스레이나 객단 검사를 해야 한다. 자, 요런 거 우리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증상, 초기에는 대부분 무증상이다. 하지만 엑스레이 촬영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2주 이상의 기침이나 흥통이 있다. 오후에 고열이 있다가 늦은 밤에 식은땀과 열이 내리는 증상이 반복된다.
자, 동그라미 4번에 보세요. 계획대사와 즉 족한 요양 보호사와 가족은 2주 1개월 이내에 반드시 보건소에서 홍보 방사선 촬영을 통해서 감염 여부를 확인하자. 선생님, 결핵 전파가 우려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마스크와 장갑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되죠. 하지만 뭐다? 잠복결핵 대상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요양보호사가 잠복결핵에 걸렸다. 선생님, 잠복결핵은 감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해 보세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뭐다? 손위생을 하고, 선생님, 예, 손위생을 하고, 지금 이왕이면 우리 장갑을 끼고, 맞죠? 기본은 손위생이다. 그래서 우리는 장갑을 끼고 서비스를 제공하면 된다. 잠복결핵은 전염성은 없다. 자, 선생님, 동그라미 1번 볼까요? 기침하는 대상자에게 결핵인 것 같은 약을 먹어야 할 것 같다. 라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상자의 질병명을 예측하여 말하면 대상자와 가족에게 혼란과 걱정을 유발할 수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동그라미 3번. 호흡 곤란 중에는 어떤 체위? 반자위 자세를 하고 편안한 호흡을 하도록 유도하며 옆에 있어준다. 선생님, 반자위 기억하세요. 자, 결핵약을 제대로 복용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한다. 선생님, 동그라미 2번 제가 강조했죠. 약물 투여로 인한 위장장애, 홍조, 피부 발진, 가려움, 발열 같은 부작용을 관찰한다. 선생님, 동그라미 2번 강조했습니다. 주기적으로 간기능 검사와 객단 검사를 받는다. 결핵은 감염성이 있으므로 흉부 방사성 촬영이나 가래 검사를 해서 조기에 발견한다. 다른 사람이 감염되지 않도록 기침 예절을 지킨다. 자, 결핵 중요합니다. 선생님, 자, 이것도 강조했죠. 폐결핵 치료를 위한 약물 복용. 선생님, 항결핵제는 여러 가지다. 약의 양이 많다. 복용 기간이 비교적 길다. 처방된 항결핵제는 자의로 중단하거나 줄여서 먹으면 안 된다. 처방된 기간에 충실하게 약을 복용한 것이 결핵 완치의 유일한 방법이다. 항결핵제를 불규칙적으로 먹거나 임의로 중단하면 어떻게 된댔습니까? 약제 효과가 미치지 않은 균들이 선생님, 약제 효과가 미친단 말이야. 약제 효과가 없는 균들이 살아남아서 몸에서 다시 활발하게 증식한댔거든요. 그래서 치료 효과가 실패로 돌아간댔어요. 그래서 다시 결핵이 악화가 된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핵약은 한 번 먹기 시작하면 끝까지 먹어야 된다. 그래서 결핵약은 한 가지 약만 주지 않는다. 여러 가지 약을 많이 준다고 했어. 왜? 이 결핵약이 독하고 어느 이 약에 효과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주지 않고 여러 가지 약의 양이 많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약의 양이 많아도 의사 처방에 따라서 주는 약을 끝까지 먹어야 된다. 중간에 끊어버리면 다시 균이 자라나기 때문에 다시 시작해야 된다. 선생님, 무섭죠? 그래서 한번 약을 먹기 시작하면 끝까지 드셔야 돼요. 자, 잠복결핵하면요. 결핵균이 우리 몸 안에서도 면역 기전 내에서 억제되어 있어 정상도 없고 건강한 상태이며 타인에게 감염시키지 않은 상태이다. 면역력이 저하되면 발병하기 때문에 평소에 건강을 잘 관리해야 한다. 심한 피로, 스트레스, 무리한 체중 감량 등은 면역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요즘에 잠복결핵 중요하다 했죠. 선생님, 잠복결핵은 지금 현재는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지 않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양쪽 다리가 모두 약한 대상자가 보행기를 사용할 때 선생님, 양쪽 다리가 모두 약화됐죠. 이때는 뭐다? 보행기가 먼저 가고 한 발 한 발 간다. 그래서 보행기를 먼저 가고 한 발짝 앞으로 보내고 한 발씩 내딛는다. 그래서 보행기 먼저 가고 한 발 한 발 간다. 하지만 우리는 뭐다? 한쪽 다리가 약하다. 한 다리가 약하다. 그러면 보행기가 하고 한쪽 다리가 같이 가고 한 다리 간다. 자, 밑에 있죠? 양쪽 다리가 모두 약하다. 그럼 보행기 가고 오른발 왼발. 한쪽 다리만 약하다. 약한 다리가 보행기가 함께 가고 건강한 다리가 간다. 자, 보행기는 밑에 손잡이. 보행기는 자, 손잡이 고무받침이 닳지 않았는지 확인하자. 미끄럼 방지 양발과 신발을 신도록 하자. 팔꿈치가 약 30도가 구부러지도록 하고 보행기 높이는 엉덩이 높이, 등부 높이로 조절하자. 자, 지팡이가 있을 때 지팡이는 어느 손으로 짚죠? 건강한 손으로 짚죠. 자, 선생님, 지팡이가 있을 경우 지팡이는 건강한 손으로 짚는다. 자, 계단 올라갈 때는 어떻게 간다? 지팡이, 건강한 다리, 불평한 다리. 자, 계단을 내려갈 때는 지팡이, 불평한 다리, 건강한 다리. 그래서 내 치마다
내려갈 때는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를 불편한 다리라고 해놨죠. 그래서 지팡이, 불편한 다리, 건강한 다리. 올라갈 때는 지팡이, 건강한 다리, 불편한 다리. 자, 올라가는 거나 계단 올라가는 거나 똑같죠? 자, 그래서 우리는 평지를 가거나 내려갈 때는 지팡이, 불편한 다리, 건강한 다리. 계단을 올라가거나 오르막길을 갈 때는 지팡이, 건강한 다리, 불편한 다리. 지팡이는 항상 건강한 쪽으로. 맞죠? 이럴 때는 요양보사는 건강한 쪽에, 불편한 쪽에서 구축을 하죠. 현재 요양보사가 대상자가 적은 요양보사가 한 반찬은 내 입맛에 딱 맞았는데라고 했을 때 요양보사의 대처. 이거는 뭐겠어요? 의사소통이죠. 자, 이거는 공감을 말합니다. 앞전 요양보사가 손맛이 좋았나 봐요. 어르신이 좋아하는 반찬을 알려주세요. 자, 공감. 대상자가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이고 그럼 그 요양보사 데리고 와서 하이소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앞전 요양보사 손맛이 좋았나 봐요. 어르신이 좋아하는 반찬 알려주세요. 선생님 우리는 의사소통에는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있거든요. 자, 언어적 의사소통은 7%에 해당된답니다. 하지만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선생님 자 시각적 의사소통 55%고요. 청각적 의사소통이 38% 해당된대요. 말로서 하는 건 선생님 7%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정이나 용모, 자세, 그러니까 복장이나 그다음 억양, 속도, 말 크기 이런 것들이 그지 93%에 해당된대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선생님 말 표현력보다는 이런 표정이나 내면 속에 있는 표현이 더 많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어르신들이 하는 속 얘기 한마디로 그분들의 마음을 더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관찰력, 공감의 능력이 더 뛰어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공감이 참 어렵죠. 그분들이 하는 얘기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근데 참 이게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는 그분들이 내면 속에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를 참 파악을 잘해야 되는 거죠. 공감, 대상자가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존중하자. 그럼 라포는 뭐냐? 라포 현성은 마음의 유대다. 무슨 말이 일이라도 털어놓고 말할 수 있다. 선생님, 라포가 형성돼 있다. 신뢰감. 선생님 과연 라포가 형성돼 있는 분이 있나요? 저는 선생님들과 라포를 형성하고 싶습니다. 맞죠? 공감, 상대방의 말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감정을 함께 느끼며 자신이 느낀 바를 전달하는 것이다. 대상자의 느낌을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요양보호사님은 나를 어린애 취급하고 하는 것 같은데 나를 성인으로 대해주세요. 양치질 해라. 옷 갈아입어라. 머리 빗으라 명령하고 하지 않으면 신경질 내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어르신한테 일일이 간섭하는 듯해서 성가시고 화나셨군요. 이렇게 말해야 된답니다. 근데 저희는 어떻게 말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안 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죠. 지난번 요양보호사는 참 잘했는데 아유 지난번 요양보호사님 일을 참 잘하셨나 봐요.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참 도 닦아야 되겠다 그치? 아이고 여기저기 너무 아파. 갈수록 더 아픈 것 같아. 이렇게 말하시며 건강하게 사시고 싶은데 아프시니까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된답니다. 자, 바람직한 태도는 따뜻하고 배려하는 표정, 적절한 미소, 대상자를 향해 약간 기울인 자세, 대상자와 같은 높이, 적절한 시설의 움직임, 크지 않은 목소리, 대상자의 느낌과 정서에 반응하는 의조, 이런 건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그럼 바람직한 않은 태도는 뭐냐? 눈썹 지켜 세우기, 부적절하고 희미한 미소, 지나친 머리 끄덕임, 팔짱 끼기, 대상자보다 높거나 낮은 눈높이, 손가락으로 지적하는 행위, 너무 긴 침묵, 높고 큰 목소리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나전달법. 선생님, 나전달법은 나를 주어로 비난 없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내가 느낀 바를 솔직하게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말하는 것인데 부정적 정서를 강조하지 않으면서 감정을 폭발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상대를 평가하지 않은 태도로 자, 나전달법으로 말하고 나서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동료양보사가 통화를 길게 할 때 당신의 전화가 길어지면 자, 이거는 그 부분의 행동이죠. 나에게 걸려올 중요한 전화를 받지 못하게 될까봐 이게 이제 나한테 미치는 영향이죠. 조바심이 나고 걱정이 돼요. 이게 느낌이에요. 통화를 짧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람이랍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정서를 강조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교훈을 주는데 열중하지 않으면서 감정을 폭발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상대를 평가하지 않으면서 나 전달법을 알아고 나서 다시 수용적 태도를 취해야 된답니다. 자, 함께 홍보물을 배포하기 위해 만나기로 한 동료가 약속 시간을 늦을 때 약속 시간에 늦으니까 조바심이 나고 걱정되고 조바심이 났어요. 앞으로 약속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답니다. 자, 선생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자, 침묵. 요양보사가 대상자 모두에게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준다. 자, 말버타기.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을 이해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차이와 다양성을 수용하면서 대상자와 과도한 의존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반말이나 명령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대상자의 기분이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공감한다. 자, 이 할머니는 식사도 잘하지 않고 TV도 보는 둥 마는 둥 하며 시무룩하다. 요양보사님께서 어르신 오늘 날씨가 아주 좋아요. 대상자 그런가 보네. 요양보사가 네 바람도 안 불고 날씨가 따뜻해요. 감정공감 바람도 없고 날씨도 좋은데 밖에 나가서 걸어보실래요? 정상 완화 보조. 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대상자분이 손자 생일 선물을 사주기로 약속했어요. 손자가 아주 좋아하겠어요. 인감님이 돌아가신 후에 도둑이 들까 겁도 나고 잠도 잘 못 자. 많이 무섭겠어요. 잠을 못 주무셔서 피곤하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감정 공감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죠. 자, 의사소통에서 노인성 난청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선생님, 노인성 난청 대상자와 의사소통에서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밝은 방에서 눈을 보고 정면에서 입을 크게 벌리고 조용하게 어깨를 다독거리면서 눈짓으로 먼저 신호를 주면서 알아듣기 쉽도록 천천히 차분하게 몸짓, 어느 표정을 사용한 얼굴 표정으로 이해할 때까지 되풀이해야 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면서 보충기는 입력은 크게, 출력은 낮게. 선생님 있잖아요. 우리는 의사소통할 때는 제일 기본은 뭐냐면요. 정면에서 눈높이를 맞추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노인성 난청인 부부가 대화할 때는 내가 지금 당신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싶다는 걸 먼저 신호를 줘야 돼요. 그래서 어깨를 다독거리거나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알아듣기 쉽게끔 입모양 크게 천천히 얘기해야 된다. 보청기는 입력을 크게 출력은 낮게. 전원 스위치의 작동을 하긴 하고요. 자, 시각장애 대상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대상자의 정면에서 이야기하면서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해야 되고요. 사물의 위치는 시계 방향으로 설명해야 되고 지시대명사 이쪽 저쪽을 사용하면 안 되고 대상자를 만나면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전해야 되고요. 이미 전달이 어려운 것은 어려운 행태나 사물은 촉각으로 이해시키고 대상자가 읽고 싶어 하는 것은 읽어줘야 되고 자 시각장애 대상자는 이런 주의 자 언어 장애 대상자가 시험에 많이 나오죠. 소음이 없는 곳에서 얼굴과 눈을 응시하면서 천천히 말해야 되고요. 면담을 할 때는 앉아서 하면서 대답이 끝나기 전에 다음 질문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해가 된 경우에는 예, 아니요로 짧게 대답하면서 실문이나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하고 눈을 깜빡이거나 손짓 고개를 끄덕이는 등 의사 표현을 하게 하고 잘 표현했을 때는 칭찬과 더불어 긍정적 공감을 표현해 주는 게 중요한데요. 문제에는 눈을 깜빡이거나 손짓 고개를 끄덕인다 이런 것들이 답이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자,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 자, 보세요.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일관성 있게 얘기한다. 몸짓, 손짓을 이용해서 한다. 실물 그리방 문자판을 얘기한다. 대상자 눈을 맞춘다. 구체적으로 익숙한 사물로 대화한다. 명확하고 간단하고 단계적으로 이야기한다. 최대한 환경을 최대한 자극을 줄이면서 메시지를 천천히 조용히 반복한다. 주변 사람들에게 치매에 대한 이해를 구한다. 시간, 장소, 사람, 날짜, 달력, 시계 등을 자주 인식시킨다. 자,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돼요. 자, 치매 대상자와 상황별 대처,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항상, 망상을 갖고 있죠. 가대망상, 관계망상, 함각도 갖고 있어요. 선생님, 이분들에 대해서는 부정, 설득, 논쟁하면 안 되죠. 항상 우리는 조용하고 온화한 태도로 해야 돼요. 선생님, 치매한테 고함을 지르거나 하면 환자는 자기랑 싸우자고 들죠. 선생님, 단호하게라는 게 뭐예요? 짧고 굵게 얘기하는 거랬잖아요. 우리는 단호하게를 두 군데서 쓴 데 있어요. 성적인 행위,
성희롱을 했을 때 단호하기는 무섭게 단호하게 한다 했고, 치매 환자가 망상 함각을 했을 때 단호하기는 우리는 부드럽게 단호하게 한다 했어요. 그래서 조용하고 온화한 태도로 하자. 주의를 전환시킨다. 이게 뭐다?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린다. 그래서 이분들이 얘기하면 주장과 감정 우리는 수용해야 된다. 너무 심할 때는 전문가와 상담을 하자.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자, 배설 행동. 실수를 했다. 화를 내지 말고 따뜻하게 수용하자. 빨리 치워줘야 되죠. 그래서 자존감을 지켜주고 충분히 설명하자. 이분들이 화장실을 갈 때는 알기 쉽게 표시해두자. 그래서 화장실과 가까운 방을 두자. 청결을 유지하자. 너무 심할 때는 전문의와 상담을 하자. 생리 배회 돌아다니는 거죠. 아무 목적이 없이 돌아다닌다. 이럴 때는 뭐다? 우리는 안전이 중요하다. 그래서 주위에 위험한 물건을 치우자. 화장실을 가까운 곳에 두자. 또 중요한 게 뭐다? 신체적인 요구사항을 들어주자. 맞죠? 그래서 주의를 환기시키자. 배의 원인을 파악하자. 선생님, 배가 고파서 배를 할 수도 있고 화장실을 못 찾아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배의 원인을 파악하자. 안정적이고 친근한 환경을 만들어주자. 규칙적인 운동과 산책을 시키자. 안전한 환경에서 배회를 허락하자. 그래서 배 코스를 만들어주자. 이런 것도 있어요. 배 코스를 만들어주자. 아니면 뭐다? 주위 환경에 위험한 물건들. 그래서 전기선을 벽에 붙이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공격성 수면장애. 기분 전환 유도, 격려와 친장, 과도한 요구하지 않기, 원인을 생각하고 차분히 대처, 감정의 조철을 만주고 마음을 안정시키기, 거부하는 경우 힘을 두고 시도한다, 승리. 치매 환자는요, 무조건 우리는 뭐냐면 하고 싶은 대로 둔다,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린다, 설명하고 설득하고 뭐 그 이유를 묻지 않고 우리는 관찰한다. 이런 것들이 공통적인 거예요. 그래서 의사소통에서는 치매 환자한테는 스트레스 주지 않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초조 행동에서도 보면 초조 행동을 빨리 발견하고 대처하자. 화를 내거나 논쟁하지 않는다. 응, 공통적이죠. 불편함과 욕구를 확인한다. 조용한 활동으로 주의를 전환한다. 자, 여기서도 보면 빨리 대처하죠.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둔다.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린다. 자, 불편함과 욕구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전환하고 화를 내거나 논쟁하지 않고. 그래서 치매 환자에서는 규칙적인 활동을 해서 뭔가 빨리 대처를 하고 왜 그런지를 빨리 발견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무감동. 대답하지 않더라도 이름을 부르거나 화를 내지 않는다. 사소한 말과 행동에도 관심을 가지고 현재 능력에 알맞은 좋아하는 활동으로 유도한다. 자, 우울할 때도 감정 공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강요하지 않는다. 야단치거나 외면하지 않고 관심을 가진다. 좋아하는 활동, 쉬운 일로 성취감과 자존감을 높인다. 자, 불안도 보세요. 불안의 원인을 파악하고 스킨십을 자주 하며 사랑받는 느낌을 들게 하고 마음 편한 이야기로 나누며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인다. 좋아하는 일을 자주 하게 하고 집중할 수 있게 한다. 선생님이 저는 있잖아요. 그래서 치매에서는 24시간 치매가 아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에게는 이유를 묻지도 말고 설득도 하지 말고 설명도 하지 말고 관찰하자. 하고 싶은 대로 하고로 두자. 주의를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자. 하지만 치매 환자한테는 인격을 존중하자. 자, 이렇게 저는 치매 환자를 대할 때 항상 이런 관점으로 환자를 대했습니다. 자, 섭식장애. 먹고 싶을 때 권하자. 좋아하는 음식을 권하자. 식욕부진의 원인을 찾자. 음식을 삭히는 시범을 보이자. 생리, 수신, 수집정. 쓰레기를 주워 때는 하고 싶어 하는 대로 두기. 주워 물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기. 할 수 있는 일로 주의 전환하기. 성적 행동. 환경적인 원인 제거, 기분 전환 유도. 대소변의 욕구 재사정하기. 좋아하는 곳에 조용한 곳에서 옷 입히기. 자, 이런 거 있었죠. 환자가 계속 바지를 입었다 벗었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자? 편안한 바지로 갈아입혀준다. 이런 게 있었어요. 주머니 안에 손을 넣어서 있다. 그러면 우리는 주머니 손 빼세요. 이런 것보다는 성기에 상처가 있는지 성기에 가려움증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대상자를 야단을 칠 게 아니고 관찰하자. 이런 것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엌에서 설명하는 질환의 대처 방안은 발의 피부색이 창백해지거나 누런 회색으로 변한다. 발이 단단해지며 감각이 저하되어 무감각해진다. 양발을 따뜻한 물에 담근다. 동상이죠. 동상은 선생님이 강한 한파에 노출돼서 피부나 폐하지방이 손상되는 거예요. 주로 있잖아요. 코나 귀나 뺨이나 턱에는 손가락, 발가락이 생긴대요. 피부색이 창백해지거나 누런 회색으로 변해서 단단해지면서 피부 감각이 저하돼서 무감각해지거든요. 이때는 신속히 병원에 방문해야 되는데 만약에 병원에 방문이 어려우시면 가능한 한 환자를 따뜻한 장소로 이동시키고 동상 부위를 따뜻한 물에 담그는 것이 좋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양발을 따뜻한 물에 담근다. 요거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심폐소생술 회복 자세. 자, 회복 자세. 호흡이 회복되면 한자를 옆으로 돌려 눕힌다.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으면 심정지이 재발된 거죠. 자, 신속히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다시 시작한다. 지금 요즘엔 인공호흡을 많이 안 하는 추세죠. 자, 이렇게 옆으로 돌려 눕혀서 팔이 머리 밑에 들어가지 않게 조심해야 되죠. 지금 고개만 옆으로 돌리는 건 경련 환자. 자, 침이나 이런 게 다시 넘어가지 않게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머리 밑에 부드러운 걸 받치고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임종시, 입원 직전에도 목에 자각 올라가는 소리가 나거나 가래가 있을 때는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이때는 고개만 옆으로 돌리죠. 그러나 심폐소생술 회복 자세에서는 몸 자체를 옆으로 돌리는 거죠. 한자를 옆으로 돌려 눕힌다. 이것은 심폐소생술의 회복 자세입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의 목적이 뭐냐? 심장마비 시 인공적으로 혈액순환과 호흡을 돕는 응급치료법이다. 4 내지 6분 이상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면 뇌손상이 오죠. 심폐소생술의 단계, 반응 확인, 도움 요청, 호흡 확인, 가슴 압박, 회복 자세. 이렇게. 자, 반응 확인은 대상자에게 접근하기 전에 현장이 안전한지 확인한다. 양쪽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괜찮으세요? 하면서 반응을 확인하죠. 그런 도움 요청 119에 신고합니다.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으면 119에 신고 후 상담 요원의 지시에 따릅니다. 호흡 확인,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이면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호흡 상태를 평가하기 어려우면 구급 요원의 지시. 자, 가슴 압박 시에 대상자를 단단하고 평평한 바닥에 등을 대고 눕힌다. 가슴뼈 흉골의 아래쪽 절반 부위에 깍지 낀 두 손을 손바닥 뒤꿈치를 대고 손가락이 가슴에 닿지 않게 해야 되죠. 양팔을 쭉 편 상태로 대상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가슴 압박을 합니다. 압박된 가슴은 완전히 이완되도록 하고 분당 100회에서 120배 속도로 약 5cm 깊이로 시행하죠. 대상자가 회복되거나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지속합니다. 자, 세세동기 사용 순서. 1번 전원을 켠다. 2번 패드를 부착한다. 3번 심장 리듬을 분석한다. 4번 심장 충격. 5번 가슴 압박. 자, 자동 심장 충격기. 자동으로 심전도를 분석하여 심실세동을 제거할 수 있는 장비죠. 심실세동. 심장의 심실에서 이상 신호가 발생하여 심실이 불규칙적으로 수축하는 상태입니다. 정상적인 수축과 이완을 하지 못해 심장이 정지한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전원 켠다, 패드 부착한다, 심장 리듬 분석한다, 심장 충격을 시행한다.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자, 전원을 켠다.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는 심정지 대상자에게만 사용하죠. 심폐소생술 시행 중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적용합니다. 자, 패드 부착할 때, 자, 패드 1은 오른쪽 비창뼈 쇄골 아래죠. 자, 패드 2는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 겨드랑이 선이죠. 패드 부착 부위에 이물질이 있으면 제거하고 패드와 심장 충격기 본체가 분리되었으면 연결하죠. 자, 이렇게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중이라는 음성이 나오면 대상자에서 손을 뗍니다. 심장 충격이 필요합니다는 음성과 함께 심장 충격기가 충전을 시작합니다. 심장 충격이 필요 없는 경우 대상자의 상태가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십시오라는 음성이 나오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심장 충격 시행은 어떻게 합니까? 심장 충격이 필요한 경우에만 심장 충격 버튼이 깜빡이죠. 다른 사람이 대상자에게서 떨어져 있는지 확인하고 심장 충격 버튼을 누릅니다. 자, 대상자가 군고구마 냄새가 난다며 요양보호사에게 말을 할 때 군고구마가 드시고 싶으시군요. 한 개 사러 가요. 이렇게 말을 하죠. 진짜 군고구마를 사러 갑니까? 아닙니다. 자,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죠. 자, 24시간 치매가 아니다. 이유도 묻지 말고 설명하거나 설득하지 않는다. 이유를 관찰한다.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둔다.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그래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거죠. 자, 군고구마 드시고 싶군요. 한 개 사러 가야 하면서 산책을 하고 들어오면 됩니다. 자, 대상자가 비누를 먹을 때 어떻게 한다? 좋아하는 호빵이랑 바꾼다. 음식 섭취 관리 문제죠. 선생님 이럴 때 화를 내거나 대립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자, 치매 대상자가 이거는 비누를 지금 먹고 있다는 건 이식 증상이죠. 이식 증상일 때는 좋아하는 간식과 바꿔 먹는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가 식사 시간이나 식사량, 체중 측정을 해서 영양실조나 비만을 예방해야 돼요. 아무 때나 밥을 달라고 하는 경우 지금 식사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식사한 것을 알 수 있게 하거나 먹고 난 식기를 그대로 주거나 매 식사 후 단량을 포시하게 합니다. 음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좋아하는 제철식품을 이용하거나
장기적인 식사 거부 시에는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대상자가 너무 가식을 한다. 이럴 때는 뭐다? 그릇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사량을 조정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할 때는 좋아하는 다른 가시가 교환해서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선생님, 대상자가 식사 도구를 사용하지 못할 때는 치매 환자가 손으로 집어 먹을 수 있는 식사를 준비를 해서 줍니다. 자, 치매 말기에는요, 선생님, 대상자가 음식을 못 드실 때는 으깨거나 갈아서 식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음식을 잘게 썰어 목이 막히지 않게 제공을 해야 됩니다. 대상자가 간이변기 사용을 할 때는 둔부 밑에 방수포를 깔고 난 후 간이변기를 데워줍니다. 자, 대상자에게 간이변기를 데워준다. 둔부 밑에 방수포를 깔고 간이변기를 데워줘야 됩니다. 자, 간이변기를 데워줄 때는 우리는 뭐다? 침대머리를 올려준다. 왜?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를 데워주는 거죠. 그리고 배서루에 침대머리를 낮추고 무릎 덮개를 걷어내준다. 자, 요런 주의사항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임종 직전 대상자에게는 음식 섭취와 수분 섭취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 임종 직전 대상자, 음식 섭취와 수분 섭취를 강요하지 않는다. 임종 징후에는 선생님, 시력 감소, 초점이 흐려진 눈동자, 의식저하, 그다음 촉각이 감소된답니다. 움직임이 약해지고 근육의 긴장이 감소됩니다. 그리고 차갑고 창백한 피부, 피부 반적, 식은땀, 실금 또는 실변, 혈압이 감소되고요. 맥박이 약해지고 그리고 빨라지거나 느려집니다. 그러면 숨을 가쁘고 깊게 몰아쉬고 가래가 끓거나 점차 숨을 깊고 천천히 쉬게 됩니다. 그리고 가슴에서 돌 구르는 같은 가래 끓는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우리는 신체 정신적 변화에 대한 요양보호에는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조명의 밝기를 너무 눈부시지 않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청력은 마지막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반응이 없어도 우리는 일상적인 대화를 해야 돼요. 그리고 2시간 간격으로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 우리는 혈액순환이 저하되기 때문에 담요를 덮어서 따뜻하게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너무 싸늘해지면 피부가 하얗거나 파랗게 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억지로 먹이면 안 된다. 예. 그리고 소변량이 줄어들기도 해요. 그리고 좋아하는 물건이나 사진 등을 물 입맛에 두는 것도 필요하고요. 요즘에 중요하죠. 사별 전에 가족 요양 보호에 보면 결혼기념이나 생일 등이 있으면 간단한 이벤트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별 후에 가족 요양 보호도 중요합니다. 사별 후 애도는 정상 반응이며 스스로 잘 돌볼 수 있도록 격려하자. 우울증 증상이 심하거나 애도 반응이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는 심리 상담도 권유하기도 한다. 요양보호사분들은 대상자를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에 대한 요양보호도 중요하다. 자,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작성.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한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 등록되어야 흐르게 발생한다. 언제나 변경 처리가 가능하다. 연명의료 중단을 명시해도 통증을 위한 의료행위, 영양분, 물, 산소의 단순 공급은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없습니다. 등록기관에 등록했어도 모든 기관에 연동되진 않습니다. 가족이 하나여 대상자의 결정 내용 열람은 국민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말하는데요. 심폐소생술, 혈액주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이 있는데 여기에 요즘에 수혈, 그 다음에 혈압 삼강제, 혈압을 올리는 약, 그 다음 체외 유지 장치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자, 설사하는 대상자에게는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제한해야 됩니다. 섬유소가 많은 음식은 제한해야 되고요. 또 설사가 하는 대상자에게는 심신을 안정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요. 이게 중요하죠. 음식량은 줄이되 물은 충분히 마셔서 탈수를 예방한다. 이게 중요하고요. 지사제는 함부로 설사는 안 되며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올바른 의치 사용 방법. 의치를 착용하기 전 잇몸 마사지를 해준다. 이게 중요하죠. 의치는 8시간 의치를 빼준다. 하루에 잇몸의 압박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칫솔에 의치 세정지를 주방 세제를 묻혀 미온수로 닦고 흐르는 미온수에 헹군다. 의치 삽입 전 구강 세정제로 입을 헹구고 잇몸을 마사지한다. 의치를 끼울 때는 항상 윗니를 끼우고 아랫니를 끼운다. 인지 저하나 마비가 있는 대상자는 의치 위치를 자주 확인한다.
왜? 삼킴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상자가 실변을 했을 때 대상자가 불쾌하지 않도록 옷을 빨리 갈아입힌다. 선생님, 대상자가 실금을 했을 때는 불쾌하지 않도록 옷을 갈아입혀준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비난하거나 화를 내지 않는다. 이것도 중요하겠죠. 기저귀를 착용하는 대상자의 기저귀 사용 도끼의 올바른 것, 꼬리뼈 부분의 피부 발적 유무를 확인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실금 시 기저귀를 바로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 왜? 대소변을 전혀 가리지 못하는 경우, 배설 욕구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 치매 등으로 실금이 빈곤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만 기저귀를 사용해라. 왜? 기저귀에 의존하거든요. 기저귀는 젖은 기저귀는 속히 가려주어 욕창 등 피부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자. 기저귀는 선생님 이게 제일 중요하죠. 꼬리뼈 부분의 피부 발정 유무를 확인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저귀는요. 면입을 덮기 위해서 덮은 후 이불은 다리 아래로 접어내리고 면덮개 밑에서 윗옷을 허리까지 올리고 바지를 내린다. 선생님 기저귀를 가는데도 면덮개를 덮고 밑에서 기저귀를 갈아야 된다는 거. 선생님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저귀의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 넣는다. 해음부는 앞에서 뒤로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해라. 선생님 물기를 제거하고 기저귀를 착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침상에서 누워있는 대상자를 화장실 이동을 도울 때 앉혀서 잠깐 쉬게 하는 이유는 뭐냐? 혈압이 저하되어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다.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게 한다. 대상자의 침대를 걸쳐 앉힌 후 어지러워하는지 살핀다. 대상자를 갑자기 침대에서 일으키며 혈압이 떨어지고 어지러울 수 있다.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잠시 침대에 앉아있게 한다. 선생님 이거 주의거든요. 교과서의 주의 부분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교과서의 주의 부분에 있는 게 선생님 시험 문제에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다?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이 저하돼 어지러울 수 있다. 그래서 침대에 걸쳐 앉힌 후 우리는 어지러운지 살펴본 후 우리는 이동을 해야 된다. 자, 두 발이 바닥에 닿게 해서 걸쳐 앉아서 어지러운지 확인하고 우리는 이동을 하자. 혈압이 저하되어 어지러움이 발생할 수 있다. 자, 이런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